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관식 17번 단답형 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고교 수학 총정리에 해당되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쫙 정리를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즉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 정의에 해당되는 그 끝값을 양 끝에 빼서 계산한다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 두 가지가 미적분학과 그 다음에 수투의 미적분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원리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서두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것이 수학의 첫 발전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오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고 메트리가 측량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하학이 수학에서 먼저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집트 로마 시대부터 쭉 진행하면서 이제 기하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기하학이 발달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것이 어떤 지배계층들이 이제 노예를 지배함에 있어가지고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땅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뭐 정사각형처럼 생긴 것 아니고 이런 이제 곡선의 형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기원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실진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넓이를 이제 대략적으로나마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이라는 개념을 이 이제 실제로 적분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한 17세기, 16세기 정도 돼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사실 그 전에서도 연구가 되어 왔긴 했습니다만은 라이프 어 유율과 유량이라는 관계로 그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 이제 미분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개념으로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기호의 의미로 뭐 f 프라임 x 이런 식의 어떤 그 미분을 도함수를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분하고 미분이 전혀 이제 연관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관성 없었던 내용을 서로 엮어서 역관계라는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내놓은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의 관계를 정립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 삶에 엄청난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학교 수학에서도 엄청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 적분하고 미분이 왜 역연상 관계가 되었는지 이 근본적인 원리를 미적분학 기본정리 1, 2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일단 미적분학 기본정리 2라고 설명이 돼 있고 얘가 일단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따져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분 가능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 잠깐 하시고요. 자,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이거는 사실 원래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해도 고교 수학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적분 가능을 일단 먼저 적가라고 하고 어떻게 이제 정의할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유계 폐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로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계 함수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유계 폐구간 조건 안 줘버리면 우리가 뭐 탄젠트 같은 확 올라가는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계구간에서 정의돼 버리니까 위로 축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구간을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일단 뭐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가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어 일단은 유계 폐구간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한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계함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유계함수 조건. 유계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된 함수가 있을 때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m이라는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보다는 fx들이 전부 다 작고 그다음에 어떤 스몰 m이라는 수가 있어서 스몰 m보다는 이 fx들이 같거나 큰 이런 상황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유기함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탄젠트처럼 쫙 떠버리는 이런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적분이다 해가지고 뭐 이게 폐구간으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리미트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뭐 적분이 가능한지 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계 폐구간에서 정의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계함수다 정도로 적분 가능을 일단은 정의 내리고 그러면 이제 불연속이어도 적분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텝, 그러니까 점핑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 1이고 2이고 이렇게 이제 0부터 2까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됐대 하면 일단은 유계폐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 따져봤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사각형 넓이는 1이고 여기 이제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는 1 곱하기 2가 되어서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과 그냥 위로 따지면 뭐 2.5든 3이든 위로 닫혀 있고 밑으로도 뭐 0.5든 2분의 1이든 밑으로 닫혀 있으니까 모든 fx들 값이 전부 다 large m과 small m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유기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연속이어도 일단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F가 무한점에서 불연속이어도 적분 가능하다 적어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countable 그러니까 가산계 셀 수 있는 정도의 무한점에서는 불연속이어도 적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점에서 한 개만 똥 떨어져 있으면 이 넓이는 분명히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가 1이니까 넓이 적분 가능 입장에서 보면 1이죠.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빵꾸를 한 개 더, 유한계를 더 2분의 1을 좀 줘버리면 이래도 또 넓이는 전혀 뭐 이 정도 한 칸 정도, 빵꾸 뽕 하나 정도는 실수 전체의 조밀성에 비해서는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계로 아예 유리수 계수만큼 막 다 불연속을 만들더라도 넓이 입장에서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불연속에도 적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원, 투가 있는데 원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적분 가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미적분학 기본 정리 2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꼼꼼하게 한번 우리 같이 보죠. 미적분학 기본 정리 첫 번째는 넓이 함수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은 이런 상태도 실제로 넓이를 쫙 쌓아서 가는 상태로 함수를 보게 되면 얘는 연속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가 일단 유계폐구간 AB에서 적분 가능이다. 즉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계함수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DT라는 것은 AB 유계폐구간에서 역시나 함수가 되면서 어디까지 되냐면 연속 함수까지 된다라는 게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의 원입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다. 끊어져 있는 적분 가능이면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에 이게 이제 넓이 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불연속 끊어져 있더라 해도 넓이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면 넓이가 이 정도 차고 또 이 정도 차고 이 넓이에 쫙 이동하는 이 경로들이 이 넓이 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신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A부터 X까지 FDDT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이 끝점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이제 X가 나온다는 거예요. 넓이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SX라고 하게 되면 넓이 함수의 개념 자체가 이제 A부터 C까지 쭉 증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다가 이 C에서는 이렇게 움껴버리기 때문에 넓이 함수가 쭉 가다가 점핑을 딱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넓이 함수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핑이 돼 있더라 하더라도
끊기지 않고 연결돼서 넓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정도 조금이라도 빨간색 구간만큼이 넓이가 더해지면 뭔가 넓이가 팍 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연속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막 부드럽게 연결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연결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증명입니다. 우선 SX라는 것을 A부터 X까지의 그 넓이 안에 있는 변수를 바꿨죠. FTDT로. 그래서 X가 이제 변화된 동적인 변수로 A는 fix 고정되어 있고 넓이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풋 하죠. SX. 얘는 일단은 함수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X가 결정될 때마다 넓이 자체가 당연히 유계라서 유한 확정값이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 함수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이죠. 유일한 넓이를 가짐으로 일단 함수는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각 점에 대해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됩니다. 이제 각 x에서 이 sx 즉 s라는 함수가 연속임을 쇼하자라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런 x 각각의 x점마다 이제 sx가 결정될 텐데 얘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보이려면 연속 정의가 리미트 원래는 a로 갈 때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미 x니까 x로 갈 때 s에 누가 sx가 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이면 되잖아요. 각 x마다 연속이면 그러면 변수를 그냥 y로 바꿔가지고 y가 x로 갈 때 sy가 sx임을 보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클레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검은 색깔 밑에 썼어요.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가 sx임을 보이자. 자, 근데 이걸 보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 보면 얘를 넘겨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sy 빼기 sx가 x에서 y까지의 넓이기 때문에 걔가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쓸 테크닉은 sy 마이너스 sx가 만약에 극한이 0으로 수렴을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0으로 수렴한 걸 보일 수 있다면 당연히 sx라는 것은 y가 변함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sx 역시도 y가 x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sx는 상수일 뿐이니까 sx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각각이 0하고 sx로 수렴을 하니까 수 땡땡 쓸게요. 수렴하니까 합에 대해서 극한 대성이죠. 보존을 하는 거예요. 합에 대해서 보존을 하니까 얘 실제로 합하게 되면 SXS 날아가니까 즉 SY가 0 플러스 SX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살짝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 빼기 SX가 0임을 보일 수 있다면 얘를 제가 스타라고 둔 거예요. 빨간색 스타로 따라오시죠. 얘를 보일 수 있다면 자동으로 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는 방금 빼고 더하는 형태로 얘가 스타 때문에 보이나요?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고 sx는 상수로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에 대한 극한 대성으로 각 그 리미트가 쪼개지고 얘가 0 더하기 sx로 가니까 sx가 됨으로써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가 xx가 된다 해서 이거를 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요 스타, 즉 이 스타만 보이면 충분하다. 요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sy 빼기 sx를 한번 조사해 볼 텐데 sy 빼기 sx는 어때요? 정의 자체를 저희가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하고 이렇게 적분기로 표시했으니까 적분이 원래 넓이였잖아요. 그죠? 그럼 sy 빼기 sx라는 것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라는 것은 고정점 시점 a부터 y까지 ftdt고 그 다음에 sx라는 것은 빼기 a부터 x까지 ftdt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 적분 구간을 위치를 위아래로 뒤집어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xa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a가 위치가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A가 정확하게 교량 역할을 하면서 적분의 양치성이 나죠. A가 교량 역할 되면서 X부터 Y까지 FTD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SY 빼기 SX는 X부터 Y까지 FTDT로 심플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SY 빼기 SX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할 건데, 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좌우 극한이 0으로 수렴하면 이제 이게 얘가 보여지는 거니까 수학적 일반성 잃지 않고 y가 x 플러스, 즉 y가 x 오른쪽에서 올 때 0을 보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상황으로 따지면 y의 동점이 x로 이렇게 가는 오극한 상황만 일단 0이 됨을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다시 주장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x를 일단 a, b에서 먼저 고정을 딱 하고 y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아이디 언급했듯이 sy 빼기 sx는 a부터 y까지, a부터 x까지 각각 빼기고 서로 위아래 적분 구간 바뀌고 a에 대해서 교량 역할되면서 sy 빼기 sx가 x부터 y까지 ftdt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래서 일단은 유기함수 적분 가능의 정의를 써가지고 유기함수니까 어떤 large m과 small m이라는 상수가 있어가지고 모든 t에 대해서 ft가 이 m과 m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작전을 쓸 거냐면, 자, 그림 한 번에 그냥 그렸어요. x부터 y까지 ftdt라는 녀석 자체가 방금 봤다시피 sy 빼기 sx였죠.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되는 거고, ft라는 녀석은 m, 그리고 ft가 m, 스몰 m보다는 각각나 크니까 적분 구간 때문에 이렇게 등호가 나올 거고, 얘는 실제로 직사각형의 넓이거든요. 지금 m의 x 빼기 y, 그러니까 y 빼기 x의 이 넓이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이 큰 직사각형 넓이가 m 곱하기 y 빼기 x가 되어서 이 부분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하고 스몰 m은 상수기 때문에 이제 y를 x 플러스로 한없이 당겨버리면 얘는 함수간 정식 때문에 m 곱하기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스몰 m 곱하기 0으로 수렴해서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양 끝에 것들이 0으로 수렴하니까 센터에 있는 인테그랄 x부터 y까지 ftdt는 y를 x 플러스로 보냈을 때 조임 정리에 의해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즉 sy 빼기 sx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증명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이게 된 거니까 결국은 sy 빼기 sx가 0으로 수렴한다는 우극한을 보이게 된 거고,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일 것이고, 따라서 얘가 스타가 증명이 된 거고, 그럼 극한의 대수적 성질 때문에 sx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s가 모든 각각의 점에서 연속인 게 보여진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리했던 적분가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기함수면 비록 불연속일지라도 넓이를 쫙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넓이 함수는 연속일 수밖에 없다. 연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좀 역설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항상 학생들이 안쪽에 이 불연속이 있으면 적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연속이더라도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연속함수까지도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교 과정에서는 연속함수 이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연속함수라고 단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 미적분학 기본정리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형태거든요.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미적분학 기본정리 2입니다. 자, 이건 사실은 우리가 고교 수학 총정리해 보면 이 부정적분, 미분과 적분은 반대 관계다라고 적분을 그냥 미분의 거꾸로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데, 사실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적분이 역사적으로는 먼저 발견이 됐고 미분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분과 적분, 기존에 알고 있던 적분은 서로 역관계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혔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 순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미분 배우고 적분을 배우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발생 과정은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적인 그 이야기인데요. 일단 마법의 주문을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안연속 박감미가 라임 타면서 다시 안연속 박감미가, 네, 따라 하셨습니까?
온클 듣다가 깜짝 놀라셨는데 안에서 연속이면은 바깥은 미분 가능까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랑 비슷한데 한번 볼게요. 컨디션을 F라는 녀석이 6의 폐 구간에서 중요하고 안연속 바꿔니까 연속 안연속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면 바깥의 전체 넓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이게 미적분할 기본적이에요. 안에가 이렇게 꺾여서 당연히 이 점에서 지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다르잖아요. 함수가. 그래서 학생들이 안쪽에 이렇게 꺾인 점이 꺾인 형태 혹은 미분 불능인 형태가 있으면 이 전체 함수는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넓이 밑에서 쌓아가는 넓이 함수는 부드러운 연결 곡선이다라는 거예요. 부드럽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미분을 실제로 미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분해버리면 또 어디까지 되냐면 미분을 빵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 미분 값이 이 t 대신에 x를 그대로 집어넣은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x로. 이게 미적분의 기본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안연속 바꿔입니다. 안의 함수가 연속이기만 해도 전체 함수는 미분 가능하면서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래서 고교 수학에서는 왜 학생들이 힘들어하냐면 미적분화 기본 정리가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인데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 안연속인데 바깥을 미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안에 게 연속이라고 왜 그런지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함수가 겉함수가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을 따지면 역시나 A부터 출발해서 C를 지나가지고 쭉 쌓아간다고 했을 때 만약 이제 이렇게 넓이가 추가가 되는 상황이면 넓이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마른 것처럼 사다리꼴처럼 꺾여 있는 상황의 넓이가 아주 미세하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따라갈 때는 애초에 A부터 출발하게 되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뭐 C까지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더라 하더라도 C에서는 픽 꺾이면서 또 부드럽게 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생기지 않고 C에서조차도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핵심이에요. 됐죠? 픽 꺾이는 연속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안에가 적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면 기본적으로 적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면은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미적분 기본 정리 1에 의하면 얘가 연속인 건 당연해서 이제는 연결은 돼 있는 건 같은데 부드럽기까지 하느냐? 그거는 얘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수도 길한데 증명 한번 해보죠. 일단 미분 가능인 걸 파고들려면 당연히 더 넓은 조건이 바로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넓은 조건이 함수 조건이잖아요. 근데 fx가 함수인 거는 아까 적분 가능만 해도 충분하다 했고 연속을 따져줄 텐데 연속은 적분 가능하면 연속이라 했거든요. 그게 미적기 1이었는데 미적기 1으로부터 미적분 기준적인 1으로부터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연속이니까 당연히 적하고 적분 가능하니까 연속은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속인 거는 클리어 됐고 더 좁은 조건인 미분 가능성을 볼 건데 이 도함수 즉 이 함수 sx의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가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 fx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형태랑 같다라면 이제 바로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 의미 속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미분한 값이 fx인 게 이제 바로 밝혀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지금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되는데 h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서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할 거냐면 리미트 y가 x로 갈 때 y-x분의 sy-sx 이게 x에서의 미분계수잖아요. y는 변수로 보고 얘가 fx가 됨을 보이면 됩니다. 얘가 극한이 존재하고 이게 fx가 된 걸 보이면 되고 y 오른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x로 하나씩 갔을 때 얘가 되는 걸 일단 보이면 충분하죠.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똑같은 방법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y가 x로 갈 때 sy 빼기 sx 정의죠. 평균 변화의 극한이 fx임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역시 아까 전처럼 x를 a, b 사이에서 일단 먼저 고정을 하고 x하고 y 순서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sy 빼기 sx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적분의 양측성상에서. 그래서 sy 빼기 sx가 x부터 y까지 ft dt가 되는 것인데 f는 xy에서 연속이고 연속이 가정이었죠. 가정을 써먹으라고 했는데 이 연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정리가 두 가지인데 최대 치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6의 배후간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x를 먼저 픽스 시켰고 y를 이미 동점으로 들고 왔지만 y를 어쨌든 들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6의 배후간에서 연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최대 치수 정리를 쓸 수가 있고 최대 치수 정리에 의하면 어떤 cy랑 dy, y에 의존하는 거죠. x는 픽스가 돼 있고 CY랑 DY가 있어가지고 모든 FT에 대해서 FDY가 제일 크고 FCY가 제일 작은 그런 C하고 D가 Y에 의존해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6의 배후관 XY 상에서.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Y를 사실 빼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최대치수 정리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어차피 Y에 의존하는 의미 때문에 얘를 굳이 이렇게 밑에다가 Y라고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을 좀 해나가면 될 텐데 y 빼기 x는 일단 무조건 양수 맞죠? y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 우극한만 보이면 충분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y를 x 쪽으로 쫙 당겨주면 이 각각의 의존에서 존재하면서 dy, cy도 그 사이에서 팍팍팍 존재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좁혀지는 상황으로 조임이 성립이 돼버립니다. y가 x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dy, cy도 똑같이 x로 당겨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f가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어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 최대 최소 정리의 아이디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순서대로 두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분 구간을 잡을 수 있고 일단 sy 빼기 sx 나누기 y 빼기 x의 극한이니까 일단 sy 빼기 sx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인테그랄 dt를 그대로 붙여주면 sy 빼기 sx랑 x부터 y까지 ft dt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양수인 y-x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부동 방향이 이 위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이 극한을 이 적분값을 구해보면 이게 이제 FCY라는 게 이제 상수기 때문에 T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숫자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거든요. 그래서 FCY에 Y 빼기 X가 되는 거고 밑에 분모에 Y 빼기 X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결국 왼쪽은 FCY고 오른쪽은 FDY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센터에 Y 빼기 X분의 SY 빼기 SX가 있습니다. 말이 빠른가?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을 당겨 볼 텐데 y를 x 플러스로 당겨 버리면 이렇게 y가 x 플러스 당겼을 때 조임 정리에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건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가 x 플러스로 가면 이 중간에 있는 cy라는 녀석도 최소값으로 존재했던 정역상의 cy도 똑같이 조임 정리에서 x 플러스로 가고 그럼 cy가 x 플러스로 가게 되면 f가 연속인 탓에 fcy라는 것은 fx로 갈 수밖에 없죠. f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x에서도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극한이 존재하니까 똑같이 fcy가 fx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fdy가 fx로 갈 수밖에 없고 양 끝에 있는 녀석이 똑같이 fx로 조였으니까 센터에 있는 sx 빼기 xy sy 빼기 sx 나누기 y 빼기 x가 fx로 조여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극한은 우극한이 y가 x 플러스 갈 때 우극한이 fx로 존재를 하고 따라서 이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s 프라임 x가 fx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sx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녀석이 연속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꺾여 있더라도 겉의 함수는 그러니까 넓이 함수는 부드럽고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 안의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안연속 박감미가입니다.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출제 굉장히 많고 6월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작년 수능에서는요.
자, 그다음 정적분 기본 정리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면 좀 여러분도 오늘 뭐 거의 과부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평값 정리 써가지고 탁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고교 수학 총정리에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적분과 미분의 관계. 실제로 이 부정적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기도 하고, 뭐 모든 내용을 관통한다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번에 정적분 기본 정리할 때는 이 적분을 구간이 딱 결정되어 있을 때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론은 이 정도만 하죠. 이까지 좀 욕심을 냈는데 시간이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 좀 지칠 것 같아서 필기할 시간도 있고, 말도 좀 빨랐잖아요. 그 속사포 랩처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지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장기 레이스로 가기 때문에 마라톤 한다 생각하고 계속 복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오늘 17번 이제 한번 풀어보죠.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원시함수,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를 하나요? 걔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해서 이 형태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fx는 이제 그 미적분 기본 정리 때문에 실제로 적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기 전의 형태를 살펴보면 x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공식화 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죠? 미분하면 3이 떨어지면서 x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 형태가 나올 거고, 2x 미분해서 2x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미분을 열심히 했으니까 1번에서 했죠.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그러면 2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 상수를 보통 C라고 합니다. C를 이렇게 딱 줘버리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역연산으로 미분 조건을 꼭 골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F0를 집어넣는 거예요. F0를 집어넣어 보시면 0 더하기 0 더하기 C니까 F0은 C가 되는 건데 얘가 2라고 지금 가정돼 있죠.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C가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C 자리에 2를 집어넣었습니다. 됐죠? 이제 F1 값을 물었으니까 F1은 3점짜리 치고는 쉽다, 그죠? 1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의 세제곱 1, 2니까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17번은 쉬운 문제지만 이거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예시문항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시문항하고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 미적분 기본 정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미적분 기본 정리가 재작년 수능인가 나왔던 형태가 어떤 거 있었냐면 인테그랄, 예를 들면 좀 대충 말씀드려서 f 뭐 t dt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뭐 a부터 뭐 x까지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접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연속 바깥미가만 알면 알 수 있었는데 fx가 연속이라는 조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고 절대값이 합성 연속이기 때문에, 그죠? 합성함수도 연속 보존하거든요. 이것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이고 연속이면 합성도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값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더라도 불연속, 그러니까 미분 불능이 있더라도 연속은 되잖아요.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안의 함수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미분할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분과 연속은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이게 안에 게 지금 미분 불능인데 어떻게 이걸 미분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연속 바감미가 중요한 개념이니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냥 절대값 t 대신에 fx 튀어나오면서 끝이 나는 이런 형태만 딱 이용하면 문제의 단서가 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였거든요. 2년 전 수능에.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적분 기본 정리 완전 틀이죠, 그죠? 그래서 안연속 바감미가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급진지 안녕. 수고하세요.